어느 품종이 좋다고는 단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종류가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한 150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0여 가지의 종류가 된다요. 왜냐하면은 세계 각국의 그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조금 더 굵고 조금 더 당도가 높은 이런 거를 계속 시험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새로운 품종들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품종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환경에 맞는 거지. 그러한 품종들을 강원도 높은 데 갖다 심었을 때 나무가 못 커. 열매도 안 맺고 죽어. 귀가 얇은 농민들은 좋다고 막 선전하면은 그걸 갖다 심는단 말이야. 심으면 한 최하 3년 4, 5년간은 헛농사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품종이 좋다고는 단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기후와 환경에 맞는 품종이 품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단정은 못하고 본인들이 농사 짓는 주변의 환경과 기후와 날씨 등등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심어서 생산하는 게 좋은 거지. 그 생산될 때 보면은 까만 표면에 하얗게 이제 과분이 묻어 있어요. 이건 당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묻어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씻겨 내려가잖아. 또 아침에 이슬이 너무 많아서 씻겨 내려가고 그런 거는 이제 있는데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것이 감싸고 있다면 신선한 거라 볼 수가 있죠. 그거면 있는 것만 찾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이걸 또 선별 작업을 해요. 또 선별 작업이 끝나면 또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포장을 하거든. 그럼 몇 번의 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보일 수는 있어. 장갑을 끼고 선별을 하거나 포장 박스에 담을 때도 자꾸 이를 만지니까 이게 묻어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고 블루베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에 영향은 주지는 않아. 보통은 잘 안 보이지만 있으면 좋다. 다 초면이 있던 거지. 초면이 있는데 이제 유통 과정에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기계에 넣어서 선별을 하거나 소나기가 왔을 때 씻겨져 내려가거든. 또 나무가 달려있는 채로 바람이 불면은 서로 비비잖아.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외국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업자 넘겨서 유통업자가 포장해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또 도매시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소매 가서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 한 10단계 정도의 과정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거치는데 외국산 블루베리를 파는 걸 마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이 어제 딴 것처럼 싱싱하게 보인단 말이야. 아까 말하는 과분도 묻어 있고 이거는 재배를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 통상적인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단단해서 기름은 오일 일주를 간다고 하는데 6개월이나 걸리는 그 상품이 생생하단 말이야.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방부제 처리를 해서 들어온다. 방부제 처리하면 1년, 2년, 3년 나눠도 이게 썩지를 않거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방부제 처리도 안 하고 그 컨테너 자체를 방사능 처리를 한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걸 사 먹었을 적에 원폭 피해 맞은 것처럼 금방 데미지가 오는 게 전혀 없어. 다만 그걸 2번, 3번, 4번 계속적인 구입을 해서 먹었을 때는 미량이라도 체내에 축적이 된다. 그래서 건강상에는 권유할 만한 상품은 아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딸찌개도 사람이 따기 때문에 완숙된 과일과 미완숙된 과일을 같이 딸 수가 있어. 특히 이 블루베리는 굉장히 어려운 게 포도처럼 한 송이에 한꺼번에 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익은 거를 골라 따야 되는데 앞에는 까만데 따보면 뒤에는 덜 익어서 빨간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따자마자 먹을 때 식감이 뭐 톡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얼렸다가 녹여 먹을 때에도 그 터지는 맛이 나는 건지. 터지는 건 없지. 얼었으니까. 이게 다른 과일들은 영하 20도 이상으로 얼리면 이빨이 안 들어가. 근데 특이하게도 블루베리는 그 땅땅 얼은 게 입에 넣어도 금방 씹혀요. 꼭 구슬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그러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굉장히 맛이 있거든. 생과를 수확을 하잖아. 수확하면은 그날 주문 양이 있어.
오늘 100kg를 수확했는데 예를 들어서 50kg가 들어왔다. 영상 2도씨에서 5도씨 사이에 보관을 하는데 하루 정도는 더 놔도 상관이 없거든. 이게 이틀만 지나면 그거는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서 급속 냉동을 시키지. 그럼 급속 냉동할 때는 온도가 온도가 최하 23도 정도. 냉동고가 25도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데 너무 그래 최상으로 해놓으면 기계가 물이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한 22, 3도에서 그 온도를 맞춰놓고 급속 냉동을 시키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해서 잡술 때는 이제 유기농 블루베리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관계는 없어요. 전혀 이것을 따자마자 급속 냉동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은 청결일에 대해서 엄격히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1kg를 사갔으면 그날 그때 먹을 양만큼 꺼내서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슬쩍 일어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발 100m에서 재배하는 과수와 해발 600에서 재배하는 과수 보다 더 좋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어폐가 좀 있다고 봐. 모든 과일은 그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과일의 경도나 당도가 더 좋게 나오거든요. 해발 6, 700에서 재배하는 모든 과일들은 낮하고 아침 저녁하고의 기온차가 최소한 10도 이상은 차이가 나요. 추웠다 더웠다면 이 과일들이 자기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합성 물질들을 배출을 하거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먹었을 적에 사람한테 좋은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었다 이거지. 꼭 블루베리가 아니라도 높은 데서 재배하는 모든 과일들이 훨씬 더 달고 영양가가 좋죠. 우리 정선만 하더라도 10월 하순 되면 눈이 와요. 보통 저 따뜻한 지방에는 1월달 12월 초 돼야 눈이 오거든. 거의 한 달 정도 차이 난다 봐. 그만큼 기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유익하다 이거지. 우리가 그 블루베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실온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보관했을 때 강원도 거는 한 일주일 정도를 견뎌요. 외국산 블루베리를 실온에 놔두면 이틀 3일이면 다 물러져 버려. 그런 차이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판매를 할 적에 4가지를 구분해서 팔아요. 선별기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거기는 4가지 종류의 굵기에 블루베리가 선별하도록 돼 있어. 14mm 이하, 16mm 이하, 16, 18, 18mm 이상. 18mm 이상은 20mm나 20, 한 2, 3mm도 들어갈 수도 있고 18mm 이상은 특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값이 좀 비싸죠. 그거는 전체 수확량으로 봤을 때 15% 뿐이 안 나와요. 우리가 100kg를 땄을 때 한 15kg 정도는 그 특상품이 나고 나머지 16에서 18mm 정도 되는 게 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걸로 선별이 되는데 맛은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주 작은 거는 좀 더 신맛이 강해요. 똑같은 나무에서 수확한 거라도. 모든 농가들은 내가 재배하는 게 가장 좋다 하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블루베리뿐이 아니고 모든 상품이 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광고할 수 있잖아. 왜? 내 물건을 내가 좋다는 걸 누가 뭐라 그래. 그건 난 큰 문제는 없다고 봐. 다만 그것을 구입해서 섭취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까는 현명한 소비자들은 다 알 거라 보거든.